자,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은 무엇인가 했어요. 자, 우리 직류기의 병렬 운전 조건도 있었고, 지금 거의 직류기랑 같이 하는 거 있는 거 알죠? 그죠? 자, 똑같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됩니다. 자, 직류기의 병렬 운전 조건. 그죠? 자,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자, 직류기에서는 뭐 했었어요? 자, 직류기에서 병렬 운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자, 뭐가 같다? 전압의 극성이 같을 것. 자, 극성과 전압의 크기가 같을 것. 극성과 크기가 같을 것. 또, 자, 외부 특성이 같을 것. 수화 특성일 것 그러네요. 그죠? 자, 외부 특성이 같을 것. 외부 특성이 같을 것은 수화 특성일 것. 이라는 말이 있었고. 또 세 번째가 뭐예요? 자, 직권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 뭐였죠? 직권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 직권. 자, 과복권. 평복권은 수압 특성이 없으니까 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 자, 균합선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했더라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균합선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하는 이유는 또 뭐였어요? 그냥 자, 균합선을 설치하는 이유 안정적인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 안정된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균합선 설치한다. 자, 또 균합선을 설치해야 되는 발전기는 어떤 거가 있는가 하면 직권, 과복권, 평복권이 있다. 기억해야죠. 자, 근데 동기기는 동기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직류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동기기에서는 병렬 운전 조건이 뭐였어요? 위, 주, 파, 상이 있다. 자, 크기가 같을 것, 위상이가 같을 것, 주파수가 같을 것, 파형이 같을 것, 삼상일 경우는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그죠? 자, 이게 같지 않으면, 크기가 같지 않으면, 즉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으면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뭐가 발생한다? 자, 위, 동, 주, 난, 파, 고. 그죠? 자, 크기가 같지 않으면 무효순환전류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자, 무효순환전류가 흐르고, 자,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면, 자, 이 위상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동기화 전류 또는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유효순환전류라고 그랬죠. 자, 유효순환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네요. 또, 자, 주파수가 다르게 되면 어떻더라? 우리가 난조가 발생한다라고 했고요. 파형이 같지 않으면 자, 고조파가 발생해서 과열이 발생한다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자, 이렇게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은 크위 주파 상 암기하시고 크기가 달 때 무효 순환전류고 해서 크무 위동 주난 파고 이렇게 암기하셨죠. 자, 그래서 병렬 운전 조건은 무엇인가? 간혹 문제에서 자, 직류기나 동기기에서 용량이 같을 것이란 말이 나와요. 자, 용량이 같을 것 맞다 틀리다? 얘가 틀리더라. 자, 여기에서도 용량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자, 용량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15번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중 기저력의 크기가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크기가 다를 때 무효순환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네. 자, 무효순환전류가 흐른다. 자, 16번 자, 투데이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 시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뭐죠? 자, 난조가 발생하더라. 그럼 난조가 발생하면 자, 속도가 바뀌게 되면 이 속도가 자, 어느 일정한 속도로 되려고 진동하다 보니까 난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 난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뭐가 있었어요? 자, 제동건선 설치한다라고 해요. 자, 제동건선을 설치해서 난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난조 방지책은 자, 우리는 뭐 다른 것도 나오긴 하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제동건선 설치. 자, 이거 외에도 난조 방지 뭐뭐 나와 있나요? 자, 우리 보더니 자, 부하가 급변할 때는 제동건선 설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 외에도 플라이 힐 효과를 증가시키거나 조속기를 적당히 하거나 또는 자,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하게 되면 난조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18번 아까 봤던 거고요. 자, 19번 동기발전기 한상의 출력 시그널은 자, 우리 동기발전기는 원래는 3상수죠. 그죠?
근데 한상만의 출력은 PS는 자 뭘로 나타낼 수 있더라? VI 자 코사인 세타더라. 만약 얘가 3상이다라고 하면 뭐요? 자 3상이면 여기는 루트 3이죠. 자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와트가 되더라. 이거 한 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출력을 이와 같이 사용하지 않고 자 동기 리액턴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가 온다? 산타가 꽃갈 모자를 타고 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기계에서 나오는 출력,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기 이론에서 출력은 다 뭐였어요? 이런 식으로 전기식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기계에서는 리액턴스를 이용해서 자 xx분의 EV 사인 델타 와트로 나타내더라. 자 근데 이걸 3상으로 표현하시오라고 하면 얘는 한 상을 기준으로 한 거라서 3상일 때는 뭐 해주면 돼요? 3 곱해주면 돼요. 자 3 곱하기 xx분의 EV 사인 델타 이렇게 나타내더라. 자 여기에서 루트 3은 선간 전압 선전류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서 한 상에 걸리는 기전력과 자 상전압을 표현한 거니까 상을 기준으로 해서 3상을 한 거고 그죠? 자 20번 제동건선의 역할 두 가지는 있네. 아까 제동건선 뭐 할 수 있다? 난조를 방지할 수 있다. 저 제동건선 어디에 있습니다 했어요? 제동건선 자 동기 전동기에서 뭐 할 수 있다? 자 얘를 기동시킬 때 제동건선을 설치한다 그랬네요. 자 그래서 제동건선을 우리 동기 발전기에서는 난조 방지를 위해서 발전기에서는 자 동기 발전기에서는 난조를 방지할 수 있고 자 동기 전동기에서는 자 기동 특성을 좋게 할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기동법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기동법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기기동법이라고 한 게 있었어요. 자, 그다음 21번 동기, 전동기의 장점과 단점은 했는데 자, 우리 동기, 전동기 뭐 볼까요? 동기, 전동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다? 정속도다. 그죠? 자, 동기, 전동기는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정속도 전동기다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전기 전동기는 속도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속도 제어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더라. 그죠? 또, 자, 출력이 이 동기 전동기는 장점만 쭉 보자면 일단 정속도 특성이 있고 자, 출력이 다른 것보다 크더라. 그래서 자, 대용량 저속도기에 주로 사용할 경우에 자, 출력이 크다. 또 용률 조정이 가능했나요? 자, 동기 전동기를 우리가 무부하로 운전하게 되면 자, 동기 조산기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전압과 위상을 제어하고 역류를 1로 운전할 수 있다라고 했네. 그죠? 자, 역류를 1로 운전할 수 있다. 즉 역류를 조정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자,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단점은 아까 속도 조절이 힘들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속도 제어가 어렵다라고 했고 자, 기동 토크가 자, 출력은 큰데 기동 토크는 어떻더라? 기동 토크는 0이다 그랬죠. 기동 토크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기동을 할 때는 기동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장치 중에 하나가 아까 뭐였어요? 제동건선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제동건선 말고도 뭐 있다? 다른 전동기를 이용해서 돌려서 회전하는 방식도 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기동전동기법. 그죠? 기동전동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했네요. 그래서 기동전동기법을 사용할 때는 유도전동기를 사용할 경우 자, 어떤 걸 써야 되더라? 자, 이극적은 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유도전동기 기동 토크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또 직류 여자기가 자, 안에 계좌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 안에 들어가는 계좌도 자속을 어쨌든 띄고 있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더라? 직류 전원이 필요하더라.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자, 동기 속도로 운전을 하다 보니 이 또한 어떻더라? 난조가 발생한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동기 전동기. 자, 동기 전동기의 장점, 단점 구분해서 써야죠. 동기 전동기 장점 뭐다? 정속도 특성이 있다. 자, 출력이 크다. 역률이 좋다. 효율이 좋다. 자, 단점은 속도 제어가 곤란하다. 기동 토크가 0이다. 자,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고 난조 발생이 쉽다. 라고 하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자, 22번. 자, 동기 전동기 기동 토크는 아까 뭐라고요? 자, 기동 토크는 0이다. 자, 기동시 토크는 0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얘가 회전을 하고 나면 동기 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되더라? 전압에 비례하는 특성이 있다 그랬나요? 자, 원래 우리가 토크 회전력이죠. 자, 회전력은 우리가 직류기에서는 자, 직류기에서는 뭐와 뭐로 나누라? 직류기에서는 분권과 자, 직권 전동기. 토크는 우리가 전동기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자, 발전기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토크는 우리가 전동기에서 표현을 하니까 자, 직류기에서 있었고요. 자, 교류 전동기, 즉 동기기가 있었고 우리가 뒤에 가면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집에서 쓰는 건 다 뭐다? 자, 유도 전동기다라고 했습니다. 유도기. 자, 그럼 분권 전동기는 자, 이렇게 쓰면 헷갈릴까요? 자, 분권 전동기, 자, 직권 전동기, 동기 전동기, 자, 유도 전동기에서 자, 직권일 때는 아니 분권일 때는 토크 T가 뭐다? 아, 토크 T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크 T는 K 파이 IA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권일 때 토크 T는 IA에 비례한다라고 했고, 그죠? 자, 직권일 때는 토크가 어떠다? 힘이 세다. 토크 T가 IA에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전동기에서 토크 T는 뭐에? 전압 V에 비례한다. 뒤에 나오는 유도 전동기는 토크 T가 전압의 제곱. 아, 전류에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동기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유도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리라 그러죠. 그죠? 자, 우리가 교류기, 자, 동기 전동기의 토크는 전압에 비례하는데, 자, 기동 토크는 뭐다? 기동 토크는 0이다 그랬나요? 그죠? 자, 기동 토크는 0이다. 토크의 특징은 이러한데 기동 토크는 0이라는 거 기억해야겠죠. 자, 23번. 자, 동기 전동기 기동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랬네요. 자, 뭐가 있다? 자기기동법과 자, 기동 전동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죠? 자기기동법. 아까 자기기동법은 자, 계좌에다가 자, 곧 회전하는 계좌에다가 뭐를 자, 제동건선을 설치해서 마치 유도전동기처럼 따라 돌게끔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자, 유도전동기처럼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자기기동법이라고 했고요. 자, 기동전동기법은 이극적은 유도전동기를 써서 더 빨리 회전하는 뭔가를 써서 전동기를 써서 얘를 빨리 돌려줬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가 토크를 얻어서 자, 스스로 회전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자기기동법, 자, 기동전동기법 기억해야죠. 그래서 자기기동법, 자, 기동법에는 자기기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기동전동기법이 있었는데, 자기기동법, 기동할 때 뭘 쓴다? 여기에서 제동건선 설치한다라고 했고요. 아까 제동건선 난조 방지 얘도 썼는데, 기동할 때도 제동건선 설치한다라고 했고, 기동전동기법에서는 자, 이극, 적은 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라고 했었네요. 그죠? 자, 다음. 자, 24번. 동기전동기의 송전선의 전압 조정 및 역류 개선에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뭐죠? 자, 동기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 조정 및 역류 개선에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얘를 동기 조상기라고 하더라. 전압을 조정해서 역류를 개선할 수 있다. 이걸 동기조상기라고 해서 자, 이 동기조상기로 쓸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V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자, 동기전동기는 무부하로 운전하게 되면 무부하로 운전을 하게 되면 자, 출력을 똑같이 놓고 출력과 전압을 일치시켜 놓고 자, 계좌전류와 자, 전기자전류와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자, V특성 곡선이다, 위상특성 곡선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계좌전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기자전류 값이 뭐일 때? 출력이 일정할 때요.
자, 출력 P와 전압 V가 자, 일정하다라는 조건 하에서 자, 계좌의 전류를 증가시켰더니 자, 전기자 전류는 감소하고 자, 계좌를 증가시키게 되면 더 증가시키게 되면 얘가 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특성을 갖게 되더라. 이 특성을 우리가 V자 모양이다 라고 해서 V 특성 곡선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때 자,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아지는 점이 바로 뭐가 되더라? 역률이 1이 되더라. 그래서 계좌 전류를 많이 하면 과여자. 자, 계좌 전류를 조금 하게 되면 여기는 뭐요? 부족여자가 된다고 했어요. 자, 부족여자로 운전을 하게 되면 자속이 조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가 뭐처럼? L처럼 동작을 하더라. 자, L처럼 동작을 해서 뒤진 전류. 자, 뒤진 전류니까 뭐예요?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라고 했고요. 자, 과여자로 운전하게 되면 자속이 많이 발생하니까 콘덴서 C처럼 동작을 하게 되고 자, 이때는 뭐가? 자,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그래서 가로축 방향과 세로축 방향에 어떤 관계, 무엇과 무엇의 관계인지 기억을 하시고 자, 계좌 전류를 조정함에 따라서 내가 역률을 1로 운전할 수도 있고 그죠? 자, 역률이 1이었던 거를 내가 자, 역률을 1로 운전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다른 점에서 운전할 수도 있겠더라.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V 특성 곡선 얘를 V자 성선이기 때문에 V 특성 곡선이라고 하고 얘를 자, 위상 특성 곡선이다라고 합니다. 위상 특성 곡선이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더라? 자, 이거를 이 동기 전동기를 이렇게 부하를 걸지 않고 무부하로 운전을 해서 전압과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동기 조상기라고 합니다. 얘를 이 특성 곡선을 이용해서 얘가 뭐가 되더라? 동기 조상기로 사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 동기 조상기 하면 요 V 특성 곡선을 기억을 하시고 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더라? 자, 부족여자로 운전하게 되면 얘가 뭘로? 리액터로 동작하더라. 그죠? 자, 과여자로 운전하게 되면 콘덴서로 동작하더라. 그래서 얘는 리액터라고 표현을 했고요. 얘는 콘덴서라고 하니까 자, 리, 과, 콘이다라고 기억하면 돼. 자, 리, 과, 콘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럼 25번에 자, 동기 조상기를 부족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랬네. 자, 부족여자로 운전하게 되면 자, 동기 전동기를 부족여자로 운전하면 뭐처럼 동작한다? 리액터처럼 동작해서 지상전류가 흐르게 되리라. 자, 그래서 부족여자로 운전하면 자, 무슨 작용한다? 리액터 작용을 한다. 자, 26번 기동 전동기로 유도 전동기를 사용 시 자, 동기 전동기의 극수가 10극인 경우는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했네. 그럼 몇 극? 아까 기동법에서 자, 기동 전동기법을 쓸 때 2극 적은 유도 전동기를 써야만 어떻더라? 얘가 속도가 원래가 우리가 10극이면 자, 10극이면은 얼마였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60Hz니까 720rpm으로 회전을 해야 돼. 그죠? 근데 자, 720짜리를 돌리기 위해서는 얘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얘보다 더 빨리 돌려야지 얘가 따라 돌리죠. 결국은 기동이 시작하겠죠. 그렇다 보니 자,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유도 전동기죠. 자, 유도 전동기의 8극은 얼마예요? 똑같아요. 8극인데 자, 8극은 얼마? 900 rpm을 도는데 원래 유도 전동기는 900, 동기 전동기일 때는 900까지 돌 거예요. 근데 유도 전동기는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자, 슬립이 발생해서 그것보다 조금 느려지죠. 그래서 얘가 빨라봤자 800, 870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얘는 870까지 돌아가는 중에 얘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얘를 10극짜리 유도 전동기 쓰면 720까지 안 올라가니까 못 도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자, 유도 전동기는 슬립이 있기 때문에 2극 적은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다? 8극이 되겠네. 자, 27번. 자, 동기 전동기를 자기 기동법으로 기동할 때 계좌 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자, 자기 기동법으로 계좌할 때 거기에 제동건설 끼워서 단락시켰더니 자, 그 안에서 얘가 회전하면서 뭐가 발생하더라? 자, 계좌가 있고 그 안에 자, 전류가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다 보니 전압이 발생했죠.
그죠? 자, 이때 전압이 발생하는데 고압이 유도되기 때문에 자, 고압이 유도되기 때문에 계좌원선 뭐 해야 된다? 단락해야 된다라겠네. 자, 그래서 자, 계좌 회로는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단락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뭐다? 계단인가? 그죠? 계단결죠. 계좌 회로는 계좌가 자꾸 단락이 많이 나오죠. 계좌 회로가 계좌 전류가 자, 뭐일 때? 자, 무브와 단자절함가 나오면 그게 뭐다? 무브와 포화곡선. 그죠? 그래서 계단계유 있었고 또 여기 봤더니 어떻게 하더라? 계좌 전류 단락하더라. 계단 또 나오네. 그래서 자, 동기기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류기도 한번 볼까요? 자, 직류기도 얼른 한번 자, 직류기도 다 풀어보겠죠? 자, 직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류기도 풀어보겠죠. 자, 1번에 자, 직류 발전기의 회전 원리를 설명한 법칙은 이런 말이 나오면 떠올려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죠? 자, 왼전 오발. 직류 발전이니까 오발. 플레밍의 오륜 법칙. 이거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그죠? 자, 2번. 직류기의 3요소. 자, 직류기 3요소. 직류기에서는 계자, 전자, 정류자가 있어야 되더라. 계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발전을 하거나 전동기에서 전기 회전을 하거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속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속을 만드는 장치를 계자라고 했고, 자, 이때 전기를 흘려주는 것도 있고 전기를 만드는 것도 있어야죠. 전기를 만들어내거나 전기를 흘려주는 거 전기자. 그죠? 자, 직류기니까 교류를 뭘로? 직류로 바꿔주는 거를 정류자라고 했네요. 그래서 계자, 전기자, 정류자가 있더라. 그죠? 계자, 전기자, 정류자. 자, 3번에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에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전기자 반작용. 자, 전기자 반작용 하면 아까 다 얘기했지만 자, 또 하나 기억해야 되겠네. 아까 설명했던 거 외에도 자,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기자 반작용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무부하 시에는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 써놨죠. 자, 4번에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체 뭘 설치한다? 보상건선을 설치하고 또 보급을 설치하거나 자, 브러쉬를 중성축 회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랬죠? 그죠? 자, 브러쉬를 중성축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라고 했었네요. 그래서 자,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대책은 보상건선과 보급 설치 있었죠? 그죠? 자, 이때 보상건선 어디에 설치하더라? 어디에 설치? 전기자하고 계자 있는데 어디에? 계자에 설치하고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와 같은 방향의 전류예요? 다른 방향의 전류예요? 다른 방향의 전류가 흘려야지 자주 서로 상쇄되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와 반대극성의 전류가 흐르도록 자, 계자에 자, 설치한 코일을 우리가 보상건선이라고 하더라. 자, 5번에 자, 전기자를 통해서 발생한 전기를 자, 정류자와 브러쉬를 통해서 정류가 생기죠. 그죠? 전기자에서는 교류가 발생할 거고 얘가 정류자와 브러쉬를 통해서 뭐가 되더라? 직류로 정류가 되고 직류로 바뀌는데 이때 자, 정류 불량이라고 하는 게 발생해서 불꽃이 발생하더라 그랬네요. 그죠? 자, 뭐 때문에 그러더라? 여기서 리액턴스 때문에 우리가 늦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자, 리액턴스에 발생하는 전압으로 인해서 어떻더라? 정류 불량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더라. 자, 그러면 자, 6번째 7번을 보면 자, 이러한 정류를 양호하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래서 뭘 설치한다? 자, 뭐를 설치한다? 보급을 설치하거나 자, 보급을 설치하거나 뭐 쓴다? 접촉정이 큰 탄소 브러쉬를 설치한다. 보급 설치를 하는 걸 우리가 전압 정류에 해당한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탄소 브러쉬를 쓴다라고 하는 건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 쓴다라고 해서
저항 정류에 해당한다라고 했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봤더니 여섯 번째. 자, 브러시 말단에서 불꽃이 발생한 정류는 무엇이라 하는가 그랬네. 자, 우리가 정류곡선 자 있었죠. 자, 정류곡선은 뭐뭐 있었어요? 직선 정류, 정연 정 곡을 적당히 하게 되면 정연 정류. 그래서 정연 정류를 하게 되면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래서 불꽃 없는 정류는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자, 우리 브러시 이게 천천히 정류되면 부족 정류, 또 급하게 정류되면 과정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자, 브러시 말단에서 불꽃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브러시 말단인데 뒤에 했으니까 부족 정류. 자, 브러시 앞단이다, 전단이다라고 하면 과정류가 되겠죠. 자, 8번에 자,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철손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뭐 한다?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규소강판을 성층한다 라고 했죠. 규소강판을 성층한다. 규소강판을 쓰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죠? 자, 성층을 하는 이유는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자, 9번 전기자 건선법 중에서 대전류 저전압배추로 사용하는 건선법은 우리 진유기에서 전기자 건선법 뭐다? 고입해 중파. 그죠? 자, 고입해 중파에서 중권과 파권은 따로 기억하자 그랬죠. 중권은 뭐다? 병렬권. 자, 병렬권이니까 병렬일 땐 전류가 합해지죠. 전압은 똑같고 전류가 합해지니까 자, 저전압 대전류형이 되는 거고, 파권은 어때요? 직렬권이다 라고 해서 자, 직렬권이라고 해서 어때요? 전압은 커지고 자, 전류가 작아서 고전압 소전류, 고전압 뭐라고 해야 돼요? 저전류, 고전압 저전류에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9번은 뭡니까? 대전류 저전압이다라고 하니까 대전류, 전류가 많다. 병렬권, 직렬권. 병렬권이면 중권이에요, 파권이에요? 중권, 그죠? 자, 그리고 중권에서는 자, 병렬 회로수가 몇 개? 극수와 같다라고 해서 P라고 있었고요. 자, P 극수와 같다라고 했고, 파권일 때는 병렬 회로수가 항상 이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병렬 회로수를 따로 주어지지 않고 중권과 파권으로 그렇게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9번은 중권. 자, 10번. 자, 직류 발전기에서 발생한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뭡니까? 유도기전의 크기는 E는 자, 60A분의 P자 8인. 아까 이게 다 했던 거 지금, 그죠? 우리 아까 이거 하면서 다 했던 거라서 60A분의 P자 8인. 자, 60A분의 P자를 우리가 뭘로 놨어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값이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일반 상수 개념으로 K라고 놓고 K 파이 N이라고 놓더라. 자, 이때 P는 극수. 자, N은 회전 속도, Z는 전기자 주체수, 자, 파이는 극당 자속수, A는 병렬 회로수. 그죠? 자, 11번. 자, 직류 발전기 중 외부에서 별도의 전원을 넣어서 여자시키는 방식의 발전기는 외부에서 자, 전원을 별도로 넣어서 자속을 만들어주는 장치. 뭐예요? 타여자 발전기. 자, 12번.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한 발전기는 자여자. 그죠? 자여자. 자, 13번. 직류 발전기 특성 곡선 중에서 무부하 특성 곡선이 없는 것은 자, 부하를 연결하지 않으면 발전 자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직권 발전기. 14번. 자, 정전압 발전기로 사용되면 전원의 특성을 반대로 하였을 때 자, 역회전할 수 있는 발전기는 자, 일단 정전압 발전기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 있었나? 그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해야 되나? 세 가지는 어쨌든 타여자하고 분권이 있었어요. 그죠? 자, 타여자는 우리가 타여자, 분권은 자여자인데 여기서 극성을 반대로 하면 역회전할 수 있다. 자여자는 극성을 반대로 하면 발전이 돼야 돼요. 자유자기가 다 소멸돼 버리니까 발전이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뭐다? 타여자 발전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자, 복권 발전기를 분권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직권을 없애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외웠던 게 있어야 되네.
자, 복권을 분권으로 할 때는 직권을 직권을 달라간다. 그러면 복권을 직권으로 쓸 때는 분권을 없애면 분계. 그래서 직단 분계가 여기서 나오죠. 직단 분계 기억했네. 16번. 정전류 특성을 가진 직단 분계. 자, 직권은 달라간다. 그래서 15번은 직권계좌 달라이라고 써있죠. 자, 직권계좌를 달라가더라. 자, 16번. 자, 정전류 특성을 가진 발전기로 수화 특성이 있어서 수화 특성 뭐였어요? 자, 수화 특성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수화 특성이라고 했어요. 자, 정전류 특성이 있다. 수화 특성을 갖고 있다. 용접기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는 뭐다? 자동 복권 발전기. 다 이거 뭐예요? 외부 특성 곡선 여러분 그려야죠. 그죠? 자, 외부 특성 곡선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17번. 무부하 시 전압과 전격 전압이 같도록 만들어진 발전기는 뭐죠? 평복권 발전기. 18번. 전압가가 심한 선로에 승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발전기는 뭐죠? 직권 또는 하나 더 있었는데 과복권. 자, 직권과 과복권 발전기에서 여러분이 자, 외부 특성 곡선이다 라고 해서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V와의 관계를 봤더니 자, 관계를 봤더니 어떻더라? 자, 거의 비슷하더라. 너무 빠지네요. 살짝 전압가가 발생한다. 그럼 뭐였어요? 자, 타여자 또는 뭐? 분권. 그죠? 타여자와 분권. 근데 무부하시 전압과 전격 전압이 똑같이 만들어놨다. 이거 뭐다? 평복권. 평복권이라고 했고, 자, 여기에서 타여자 분권은 거의 정전압 발전이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이 나타냈는데 직권은 어떻다고 했어요?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값이 커지더라 해서 직권. 그죠? 자, 직권. 자, 복권 중에서 자, 무부하시 전압과 단자 전압을 똑같이 만든 게 평복권. 그죠? 복권 중에서 자, 복권이라고 하는 건 계좌가 두 개 있는데 직권 계좌와 분권 계좌의 방향을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한 걸 우리가 가동복권이라고 했죠. 자, 이때 직권 계좌를 좀 더 크게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더라? 과복권. 또 직권 계좌 방향을 반대로 접수하게 되면 얘가 뭐다? 차동복권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차동복권. 그래서 우리가 자, 외부 특성 곡선 잘 기억해야죠. 자, 여기도 요것만 잘 그려도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지금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 19번. 자,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네. 뭐가 특권? 단자 전압과 특성이 같은 것. 자, 외부 특성이 일치할 것, 또는 수하 특성일 것, 또 직권과 복권, 직권, 과복권, 평복권은 균합성이 있을 것. 그죠? 자, 20번. 자,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와 토크 특성은 뭐냐? 자, 분권 전동기 아까 토크 어떻다고 했어요? 자, 토크 T는 K 파이 IA다. IA에 비례한다라고 했고, 자, 토크 T는 K 파이 IA니까 토크 T는 자속 파이에 비례하고 전기자 전류에도 비례하고, 자, 회전수하고는 어떻더라? 회전수에는 반비례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분권일 때 이랬고요. 자, 직권일 때는 토크 T가 IA의 제곱에 비례하고, 자, 속도도 n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그랬네. 그죠? 자, 분권일 때는 토크 T가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고 회전수에 반비례. 자, 직권일 때는 토크 T가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 그래서 직권은 자,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크고, 자, 토크 변동률도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던 거. 자, 얘는 정속도, 정토크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직권, 그 다음에 직가, 분차라고 했던가요? 자, 속도 변동률, 또, 자, 토크 변동률이라고 하는 거가 직권이 가장 변동률이 크더라. 자, 그래서 직가, 분차, 변동률이 제일 작은 거, 속도 변동률, 뭐 토크 변동률이 제일 작은 게 뭐다? 자동복권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20번에 자, 토크와 속도 특성은 토크 t는 자 K파이 IA로 나타낼 수 있고 자 회전 토크 t는 회전율의 반비례하더라 해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직권일 때는 토크 t는 IA의 제곱에 비례하고 자 n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라고 나타낼 수 있네. 그죠? 자 22번 자, 속도 변동률이 크며 조화 변동이 심하고 큰 토크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전동기는 뭐죠? 자, 속도 변동률이 크고 토크가 큰 토크가 필요한 거 뭐야? 자, 직권이더라. 그래서 자, 속도 변동률도 크고 토크도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 뭘 생각했어요? 전차. 그죠? 자, 전차, 뭐 기준기 이거 있었고요. 또 뭐 있었죠? 철도, 그죠? 철도, 전기 철도. 자, 이런 것도 직권을 많이 쓰더라. 23번. 자, 무부하 운전 시 위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대피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전동기는 뭐였죠? 직권 전동. 24번. 속도 제어법 중에 가장 효율이 좋으며 광범위한 속도 조절 및 정토크 특성이 있는 제어법은 우리 속도 조절에서 자, 속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동기에서는 직류 발전기에서의 이는 60A분의 P자 파이 N이다 라겠죠. 근데 자 여기가 자 발전기에서는 이렇게 나타냈는데 자 전동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가 역기전력이다 라고 해서 이 C로 나타내고 자 여기 있는 값을 뭘로? 자 여기 있는 값을 뭘로 나타냈어요? K 값으로 나타내 K 파이 N으로 자 요렇게 써서 속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랬네. 그래서 속도에는 K 더트의 파이분의 2C를 나타낼 수 있죠. 자 전동기에서 역기전력 전동기 출력 P가 2C 곱하기 IA였잖아요. 그죠? 전동기의 출력이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속도 구했더니 속도에는 K 더트의 파이분의 2C다. 그래서 K 더트의 파이분의 그럼 역기전력 C는 또 어떻게 나타나더라? 내가 전동기에 공급한 입력 전압에서 전기자에서 발생한 전압 강하 빼준 값이 되더라. 그래서 파이분의 자 EC 대신에 V-IA RA로 나타낼 수 있어서 속도를 조정할 때는 전압 제어, 계좌 제어, 저항 제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저항 제어 잘 쓰지 않고 전압 제어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타여자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자 계좌, 자속, 계좌에 들어가는 계좌 저항을 조절해서 자속을 제어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분권 방식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압 제어를 우리가 정 토크 제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자속 제어하는 것을 정 출력 제어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자 24번에 자 속도 제어법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으며 광범위한 속도 조절 및 정토크 특성이 있는 제어법은 하면 뭐다? 바로 전압 제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25번 제동법 중 급제동 시 역토크를 이용하여 제동하는 방식은 자 우리 제동하는 방법도 있더라. 자 브레이크죠. 브레이크인데 자 전기적 제동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 뭐가 있더라? 발전 제동, 회생 제동, 역상 제동이 있더라. 자 발전 제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전동기 운전하다가 전동기를 회전하다가 자 접속을 끊고 놔뒀더니 이 전동기가 다른 뭐처럼 이렇게 해요? 발전기로 동작을 해서 자 그때 발생한 전기를 저항해서 태워 없애버린다. 자 저항해서 자 소비시켜 버리는 걸 우리가 발전 제동이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자 모아서 다시 되돌려 쓰더라. 회생해서 다시 살려서 쓰더라. 이걸 회생 제동이라고 했고요. 자 역상은 아예 그냥 자 역회전을 시키게 되면 자 돌아가려고 하는 거에 역회전을 전기를 공급하니까 얘가 빨리 급제동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역제동을 자 급제동 시 역토크를 이용하여 제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역상제동 또는 역전제동 또 다른 말로 플러깅 제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어요. 플러깅이라는 말 기억해야죠. 플러깅 제동. 자 26번 자 직류기의 손실 중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손실은 무엇이라 하는가? 이걸 뭐라고 하더라?
표유부하손이라고 하더라. 표유부하손. 자, 27번. 자, 직류 전동기 중 자, 토크의 변동률이 가장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뭐다? 직가 분차. 여기도 직가 분차. 28번. 자, 직류 전동기 중 속도 변동률이 가장 작은 전동기는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뭐다? 자, 자동 복권. 자, 자동 복권 전동기. 자, 29번. 속도 변동률은 있어요. 자, 속도 변동률 우리 발전기에서는 전압 변동률이라고 합니다. 맞죠? 뭐분의 뭐다? 정분의 무정. 그죠? 자, 정분의 무정이더라. 정분의 무정. 자, 전격 속도 변동이니까 전격 속도 분의 무부하시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라고 하면 되겠네. 정분의 무정 곱하기 100. 그죠? 발전기 규약 효율. 자, 우리가 일반적인 효율은 뭘로 구한다? 입력분의 출력으로 계산하는데, 자, 규약 효율 약속해서 우리가 효율을 이렇게 정하자라고 표현한 걸 규약 효율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규약 효율은 뭐네 뭐? 입력분의 출력 중에 자, 전기가 나오는 걸 어떻게 쓸 거냐라고 했죠. 그래서 자, 효율은 2차로 썼나요? 자, 입력분의 출력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중에서도 발전기의 규약 효율이 있었고, 자,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발전기는 자, 기계적인 회전을 전기로 발생시키는 거니까 출력이 전기로 나오는구나. 출력을 기준으로 쓰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발전기는 출력을 기준으로 쓰려고 봤더니 입력자리에 출력이 들어갔어요. 자, 입력자리에 출력을 이용해서 입력을 표현하려면 출력 플러스 손실분해. 출력으로 나타내면 되겠다. 그러면 전동기는 입력을 1차에 입력을 전기를 넣어줬더니 발생한 출력은 기계적인 토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인 입력이 들어가서 자, 입력으로 표현을 할 건데 입력분의 출력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 입력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손실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 발전기는 출력을 기준으로 출이 나와야 되고 전동기는 입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입 발변출, 전입 반출, 전입 발출, 그죠?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변압기까지도 뭘로 하자? 출력으로 계산하더라 해서 전입 발별출이라고 했나요? 자, 전입 발변출. 그냥 전입 반출에 너무 비슷하니까 외우십시오. 전입 반출. 발별출이 별로 혀가 잘 안 들어가시죠? 자, 전입 반출, 발별출. 자, 그래서 31번. 자, 분권전동기 기동시. 자, 기동할 때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은 분권전동기를 기동할 때 전동기는 뭐가 필요하더라? 기동을 해야 되는데, 자, 전동기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계좌도 그려야 되고, 자, 전기자도 그려야 되는데 분권이니까 일단 이렇게 어떻게?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더라. 자, 분권 전동기에 이거 분권 전동기 맞아요? 자, 뭔가를 더 표시해야 돼. 전동에 넣으려면 전류를 넣어줘야죠. 자, 전류를 넣어줘서 전기자 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 자, 기자 쪽으로도 전류가 흘러서 얘가 회전을 할 거다. 그죠? 자, 근데 출력은 여기서 발생한 역기 전력과 여기 있는 전기자의 속으로 출력은 나올 건데, 자, 이때 자, 여기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전기자 쪽에 뭘 달아주는데요? 자, 기동시, 자, 기동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랬죠? 자, 4배에서 8배 이상 흐르기 때문에 기동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항기를 하나 더 달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다 자, 저항기를 하나 달아서 가변 저항을 달아서 자, 기동 저항을 달아서 연결해 주는데 이때 기동 저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를 줄이려면 기동 저항은 커야 됩니다. 최대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좌. 자, 계좌 쪽에 흐르는 전류는 자, 계좌 흐르는 전류가 많이 흘러야지 어때요? 많이 흘러야지 자속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럼 여기에 설치하는 계좌 저항. 자, 계좌 저항도 어떻게 하더라? 이 값이 많이 커야지 자속이 많이 나오죠. 자, 토크는 키워야지. 그죠? 자, 토크는 키워야 되니까 계좌 저항기는 자, 값이 어떻더라? 얘도 저항기예요. 저항으로 조절하는 거죠.
최소가 돼야겠다. 그죠? 자, 그래서 계좌 저항의 저항값은 최소로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 우리 문제에서는 계좌 저항비는 최소 0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자, 최소가 뭐예요? 여기 최소지 뭐야? 그죠? 자, 0으로 한다. 또는 최소로 한다. 자, 직류 전동기 운전 중 계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계좌 저항. 자, 계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아까 자, 속도 n에서 속도 n은 K의 파이분의 V-RARA였는데 자, 이 자속을 제어하게 되면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자속을 제어한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계좌 저항을 조절하는 거다. 그죠? 자, 계좌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 자, 계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계좌에 있는 전류는 감소하고 전류가 감소하니까 자속 파이도 감소하고 자속 파이 감소하니까 토크 T도 감소하고 자, 회전수는 반비례니까 증가. 그죠? 자, 계좌 저항은 줄이면 계좌 전류는 증가할 거고 다 반대되겠죠. 자속 파이도 증가할 테고 토크 T도 증가하고 회전수는 뭐더라? 감소하다. 이렇게 됐네. 자, 우리 문제는 뭐가 있어요? 자, 얘가 되겠죠. 계좌 저항을 증가하면 그래서 자, 속도가 회전 속도가 증가하다. 이렇게 우리가 직류기 하고 동기기 우리 직류기 하도 많이 해서 그죠? 직류기는 우리 동기기 하면서 계속 제가